황희정 의원께서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카드를 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개의 엽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전성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강하죠. 네. 자, 우리 황희정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참 경단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꽤 예전부터 이슈가 됐었고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지만 네. 여전히 지금 해결은 잘 안 네. 되고 있어요. 저도 경력단절 여성이었어요. 그러셨어요? IMF 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는 회사들이 다 축소되는 분위기였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일을 다시 나가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나오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소요가 됐죠. 한 7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위기라고까지 표현을 네, 하셨는데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이 그 대부분 생겨나는 이유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경단 여성이 다시 사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다 키운 5, 60대 되면 다시 나오는 똑같은 일자리에 똑같은 경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계소득이 줄어요. 가족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족 해체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IMF 때 정말로 이혼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한 가지 좋은 신호는 네. 정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그 이후로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경단녀분들을 위한 뭐 특화된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세일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일? 네, 세일, 새로 일하기. 아, 세일. 예. 세일 말고. 예.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받은 걸 가지고 취업을 하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경단 여성을 취업으로 받아준 회사에다 또 지원금도 주고 경력 단절 여성한테도 지원금을 주고 이러면서 둘 다 상생하는 효과가 되니까 경력 단절이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디딤돌 발판이 돼서 그것이 이제 쭉 가면서 아니 그러면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분야에는 제한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고용이 됐던 분야가 서비스 업종이나 행정직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다 보니까 서비스 직종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행정직은 정말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경상 여성들이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직종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전환기적인 이제 과제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여성의 경력 단절, 이 취업의 문제는 정말 도미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희정 의원께서 걱정하셨던 내용들 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요. 요즘 시대에 이거 빼면 이제 뭐 생활이 힘들어요. 네. 역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하하, 디지털로부터 여성이 소외됐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좀 쉽지 않은 게 저희 집에 있는 두 여성, 아내와 딸은 스마트폰을 거의 예, 자기 몸처럼 네.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네, 네. 왜 소외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저희 건지. 이제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로 갔잖아요. 근데 다른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처음에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은 밤 새면서 일을 했죠. 네. 노동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종에서 여성들이 그만두게 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저변 확대라든지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디지털 기술을 알고 그걸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런 직종에는 이제 지금 여성들을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회가 지금 바뀌어서 네. 여성에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디지털 시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데요. 네.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오죽했으면 전 세계 그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과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모여서 G20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격차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성격차를. 예, 예.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그 디지털 시장 안에서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디지털 기술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직무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무 능력 향상이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였다고 한다면 요새는 직무 능력 향상이 다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되고 그 기술을 접목해서 직무 능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도 디지털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K-디지털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직무 능력 그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네.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중도 탈락자가 좀 많아요. 기술이 어려운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하다 보니까 가정과 이제 일을 병행해야 되는 여성들은 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그 과정은 일과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짜여져 있는 것 근무 같아요. 끝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개발이니까. 시간 할애해서 해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경력 단절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 단절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게끔 사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모든 서울 여성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울시의 부끄러운 고용 지표를 푸른 신호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전국 평균을 깎아먹는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여성들을 디지털 인재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오늘 저 어필을 하시죠. 서울시가 이 정책을 해야만 하는 이유. 시장님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여성들이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경력을 혹시 단절되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서울시가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산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황유정 의원의 마지막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네, 이 오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 관련해서도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평등, 양성평등
한자 차이이긴 한데 우리 황희정 의원께서 그것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 회기 때 서울시에 이제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면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로 다 대체를 했어요. 용어 정리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은 퇴행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성소수자분들은 성평등하면 성소수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제 양성평등을 하는 거는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으셨죠. 제 입장에서는 오해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좋긴 한데 조례라고 하는 거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정책 방향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성소수자까지 포함을 하려면 그건 다른 법으로 하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다른 해서요. 법으로 하자. 인종이나 뭐 성이나 뭐 여러 가지 몸의 장애 여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차별금지법으로 다뤄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은 없는데 인권위원회법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니라 아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례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황희정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네. 개정안을 내셨는지 이제 네. 이해는 가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양성으로만 한정 지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시선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네. 당연히 예상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명확성이 필요하다. 대상에 대한 명확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영역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